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취득시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 좌우튼간 이 소유권 파트에서 제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취득시효입니다.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책을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요. 8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89페이지. 89페이지 보시면은 중간 정도에, 위에서 몇째 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중간 정도 보시면은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보이십니까? 네. 찾으셨어요? 네. 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기하여 그 소유자를 대위해서 제3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위 소유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을이라고 하는 애가 시효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을은 계속 시효를 완성할 거예요, 아마. 계속 완성합니다. 일단. 자, 어쨌든 완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이 이제 판 겁니다, 병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병한테 이렇게 등기가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을 같은 경우는 등기 청구권은 어쨌든 간에 갑한테밖에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한테 대항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례에서는 이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죠. 요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을이 갑을 대위해가지고 병한테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죠. 네, 직접 말소 청구는 못합니다. 자,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하고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병한테 갔던 등기가 갑한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갑한테 등기 청구 행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자, 방금 했던 거 끝나고 이제 그 밑에 줄 보시면,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자, 제3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요. 왜 이렇게 크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 지금 을이 또다시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계속 시효 완성합니다, 을이. 자, 시효 완성을 했는데 시효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갑이 또 판 거예요, 병한테. 등기를 넘겼습니다. 자, 근데 병한테 넘긴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일단 을이, 자, 20년을 채우고요. 갑이 소유자였을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병한테 넘어간 다음에 또 20년을 또 채운 거예요. 네? 40년을 점유를 했다고요, 을이. 그러면은 병한테 넘어간 다음에 또 20년이 흘렀다면은 이걸 갖다가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병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겁니다,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방가로 3번에 보시면요. 예, 이건 뭐 지난 시간에 했네요. 맞죠? 네,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보세요, 4번. 목적 토지의 수용과 대상 청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자는 소위 대상 청구권 하고 있습니다.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을이 시효 완성, 계속 시효 완성합니다. 자, 을이 시효 완성을 했어요. 자, 시효 완성을 했는데 이후에 국가에서 그러니까 을이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국가에서 갑의 뭐 토지가 됐든 뭐가 됐든 수용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걸 수용해 가버리면은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행이 불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행 불능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을이 당연히 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이미 국가한테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국가로부터 받을 갑의 보상금 있죠. 보상금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을이 야 그럼 보상금이라도 내놔라. 이게 바로 이제 대상 청구권입니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보상금 내놔라 이렇게. 자, 그게 바로 이제 대상 청구권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넘기겠습니다. 자, 90페이지에 판례 1번 보시면요. 자기 물건 나와요. 자기 물건 지난 시간에 했죠.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 시효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갑이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특정 토지의 소유자인데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내 거야. 네?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입증하기가 좀 껄쩍지근한 상황일 때, 그럴 때 이걸 갖다가 점유한 기간이 만약에 20년이 이미 흘러가지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쉽게 갑이 취득시효 주장을 통해서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마지막 줄에 나와 있네요. 결론만 하시면 돼요. 결론만. 따라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2번에 보시면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예. 농사 짓다가 땅 조금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거기 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 일부에 대해서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일단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이게? 예? 이게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예? 예. 만약에 이게 뭐 이게 개념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외우세요, 그럼요. 예? 점유 취득시효는 일부가 돼요.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 다음 이제 판례 3번 보세요. 판례 3번. 네. 일단 국유재산. 이 국유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단 국유재산은. 예. 국유재산은 취득시효가 안 되는데, 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취득시효가 안 돼요. 하지만 이 국유재산 중에서도 이 잡종재산이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취득시효가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판례 4번 보세요. 판례 4번. 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읽어도. 예,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을이 시효 완성을 했어요. 자, 시효 완성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판 겁니다. 매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병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해당 판례에 나와 있는 현 점유자예요. 현 점유자. 지금 이제 점유를 하고 있죠. 얘가 그러니까 양수한 자, 산 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을이 이제 전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이 을을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가지고 요렇게 갑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이해 안 됩니까? 어떤 게 이해 안 되십니까? 어떻게 그 자기 등기도 안 하고 병이한테 팔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등기는 갑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입니다. 분명히. 맞죠? 근데 이 을의 입장에서 지금 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 나중에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을이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병의 입장에서는 을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그냥 봐버리고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등기부 없어도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매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계약 자유의 원칙. 지금 물권행위랑 채권행위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선생님. 남의 물건도 갖다 팔 수 있죠. 네. 예? 예. 자, 이 둘이서 지금 현재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실질적으로 병한테 넘기는 물권행위,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채권행위 있죠.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시겠죠? 예. 그건 조금만 공부 계속 하시면 이게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채권행위랑 물권행위가 아직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5번으로 내려간다. 판례 5번. 취득 시효와 이전 등기. 자,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이거 뭐 당연한 말이죠. 예.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을이 어쨌든 간에 자,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갑이 갖다 판 거죠. 병한테 등기를 넘겼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네? 당연히 없겠죠. 자, 지금 지난 시간에 동안 다 까먹으셨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자, 이게 지금 을이 이렇게 시효 완성을 딱 하게 되면은 시효 완성을 하게 되는 순간 바로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이 누구에 대해서 생겼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에 대해서 생긴 거죠. 네. 그렇죠. 갑이 소유자일 때 시효 완성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게 됐을 때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그러니까 병한테는 행사를 못하죠. 갑한테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유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은 망한 거죠. 못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거 설명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요것도 했었죠. 을이 시효를 완성한 건 아니고 지금 시효 뭐라고 적어야 돼? 을이 지금 점유 중이에요. 점유 중. 한 18년 정도. 지난 시간에도 18년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제3자한테 팔았을 때 등기를 넘겼습니다. 병한테 먼저 등기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을이 20년을 채웠다. 그럼 또 시효 완성을 했죠. 그러면 이 시효가 완성했으니까 당연히 역시 등기 청구권 생기겠죠. 이거 누구에 대한 등기 청구권입니까? 그렇죠. 병이 되는 거죠. 병이. 여기서 갑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자,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을이. 예? 근데 점유를 먼저 하고 있던 중에 먼저 이제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효가 완성됐을 당시에, 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을이 시효를 완성했을 당시의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죠, 병. 그러니까 이제 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걸로 판단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6번 보세요. 판례 6번. 자, 판례 6번 보시면요.
자, 지금 일단 이 학설에서 뭐 합산 부정설 어쩌고저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학자님들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다 무시를 해도 돼요. 우리도 오로지 판사님들 하신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판례. 우린 판례만 알면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학설 무시하시고, 오른쪽 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자, 학자님들이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자, 그러나, 자,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자, 합산 긍정설 나오고 있습니다. 합산 긍정설이라는 이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전혀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기간 동안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 명의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이 이제 위조를 했죠.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 이 등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병이라는 애한테 팔았어요. 병도 이제 병한테 이제 등기가 넘어갔죠. 그러면은 을이 가지고 있던 이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죠. 위조했으니까요. 그럼 병한테 넘어간 등기도 당연히 원인 무효 등기입니다. 하지만 병이 요건을 갖춘다면 자주점유, 선의점유, 무과실, 평공연, 10년 이 요건을 갖춘다라고 한다면 이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이후에 갑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죠. 예, 이건 기억하시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병이 이후에 또 정이라는 애한테 또 팔았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이 이후에 갑한테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점유한 기간이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근데 병이 점유를 했던 기간이 5년이었어요, 이전에. 자, 이렇게 되면 이 정의 입장에서 병서부터 점유했던 5년과 자기가 했던 5년을 합산해가지고 10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점유 승계죠. 점유 승계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예. 앞전서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7번.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기억나시죠? 판례 7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8번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주점유 추정.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9번 보겠습니다. 경락인의 점유와 무과실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임의경매 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해서 경매 목적 부동산이 등기 명의인의 소유라고 믿고 그 부동산에 매수 신고를 해가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을 허가받아서 부동산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자, 경락인이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게 된 데에는 과실이 없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락인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줬단 말입니다. 갑한테. 갑은 이제 채무자죠. 예, 빚을 졌습니다. 갑이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이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 갑에 해당 목적 부동산,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경매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경락인이 나오겠죠. 근데 이 경락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락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목적 부동산이 갑게 아니었던 거예요. 갑의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었는데 갑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소유자가.
그러면은 이 병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거를 신뢰하고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경락을 지금 받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과실이다. 무과실로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근데 지금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소유자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A랑 갑이 뭐 통정허위 표시했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예? 통정허위 표시. 그러니까 소유자는 A인데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정허위 표시도 있고 아니면 뭐 명의신탁도 있고요. 예? 예?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예? 재산 은닉하려고. 예? 세금 안 내려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락에는 과실이 없다. 예, 이렇게 판례 9번 넘기겠습니다. 자, 케이스 1번을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복잡하네요. 자, A는 2년 전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요한 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에 을이 나타나가지고 이 토지를 자기의 것이라면서 토지를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대요. 자, 일단 최초에 A가 지금 갑으로부터 산 거죠. 맞습니까? 예. 자, 최초에 갑이라고 하는 애한테 A가 샀어요. A가 이제 등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을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을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위 토지는 을이 13년 전까지 소유자로 되어 있고 그 후 12년 전 을로부터 병이 매수하고 11년 전에는 병으로부터 갑이 매수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 을이 병한테 팔았고 병이 다시 갑한테 팔았고 요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병으로부터 갑이 매수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을은 병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병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한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한다. 아, 예, 복잡하네요. 자, 이 병이란 놈이 산 게 아니라 자, 위조를 했대요, 위조를요. 네? 원인 무효 등기라는 겁니다. 병한테 갔던 등기가. 이게 이제 원인 무효 등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갑이 병한테 사가지고 등기를 가져왔죠. 그럼 그것도 뭡니까? 원인 무효죠. 그걸 A가 또 샀어요. 그럼 이것도 원인 무효죠. 예,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지만 원인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있죠. 우린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원인 무효 등기라는 주장을 한다. 자, A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도 확인해 보았고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지금까지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를 을에게 넘겨주어야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은요. 병이 어쨌든 간에 최초로 위조를 했고 이걸 이렇게 팔았죠. 그러면은 갑한테 팔아가지고 갑서부터 시작된 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을까지 넘어왔을 때의 이 점유가 10년만 채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병에서 갑으로 넘어간 이후 10년이 흘렀습니까? 자, 13년은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자, 12년 전 을로부터 병이 매수를 하고 자, 11년 전에 병으로부터 갑이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10년 넘은 겁니다, 지금 점유가. 그러니까 갑서부터 시작된 점유가 A까지 가는 데까지 10년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10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의 입장에서는 이 갑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을 해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예, 엄청 기네요. 자, 다 보시면 안 돼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보세요. 위에서 7번째 줄 답부분에 보시면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일단 판례 입장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요. 그 밑에 줄이 아니라 그 줄 계속 보시다 보면 또 한 뒷부분에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는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이 없으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인 무효 등기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자, 병해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A와 갑의 점유 및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을 합하여 그것이 10년을 넘는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시효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럼 93페이지 보세요. 자, 케이스 2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와 기산점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은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토지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네,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갑은 현재까지도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이제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부터 19년이 경과되었다. 이 경우 1년만 더 경과하면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충족되는데 갑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해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요, 이 점유 주장할 때 이 기산점에 대해서 임의로 주장을 할 수가 있으려면요, 소유자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소유자 변동이 있었죠. 지금 바뀌었죠,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기산점을 임의로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을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갑이 시효 완성을 했어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20년 됐으면은 빨리 재빠르게 등기 청구 행사해가지고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미루고 있던 중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갑은 망한 거죠. 망했습니다. 자, 근데 병한테 넘어간 다음에 다시 뭡니까? 19년이 흘렀다 돼 있죠. 지금 우리 책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갑이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다시 20년을 채워가지고 병한테 이제 등기 청구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근데 이런 경우에 갑이 1년을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40년 다 돼갑니다.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점유한 지 39년이 됐기 때문에 기산점을 내가 임의로 선택해가지고 등기청구 행사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요. 만약에 계속 소유자가 을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을 해도 되는데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산점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자, 답 부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보세요. 7번째 줄. 7번째 줄 보시면요,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그러니까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라고 되어 있죠.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그냥 내려가세요.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은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하나여 소유권의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장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다음에 다시 네가 20년을 채우면 그때는 인정해 줄게 이 말입니다, 지금. 네. 네. 어렵습니까? 그런 경우가 현실 속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이 판례지 않습니까? 판례. 아니 그 일에 땅을 달라고 막 하면 그래요. 뭘 땅을 어떻게 달란단 말입니까? 아니 정유를 한 500군 내 땅인데 정유하니 그만 내놔라 하면 그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효 완성이 안 되죠, 그러면요. 지금 이 취득 시효라고 하는 이 뭡니까?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을이 분명히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계속 점유로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 토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물권적 초고 행사해가지고 뭐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예? 40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도, 을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아무도 자기의 소유권 주장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니들을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갑한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네. 이제 만약에 우리 소유자이겠지만 갑이 정유를 20년 했어요. 네. 그럼 등기하려는데 우리 등기를 내주겠냐고요? 아니. 그건 내줄 수밖에 없어요. 소송 가면은 소송 가면 을이 집니다. 예, 소송으로 가버리면 을이 져요. 갑이 이기는 거죠. 예, 판사님이 그렇게 땅땅땅 이제 판결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예, 그런 의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디 봐야 됩니까? 자, 이제 케이스 3번 넘어갑니다. 케이스 3번. 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의 지위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 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점유자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제3자한테 갖다 팔았는데 그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거 원래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지금 취득 시효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좀 짬뽕 돼서 그래요. 자, 을이 시효 완성을 했어요. 을이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갑이 팔았어요. 근데 이 병한테 넘어간 이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을이 병에 대해서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예? 직접은 할 수 없지만 갑을 대위해가지고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라 그랬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등기가 갑한테 돌아가면은 이제 갑한테 이제 등기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1번이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책 뒤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갑을 대위해가지고 제3자 앞으로 경계된 원인 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제 또 봅니다. 자, 제3자가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 점유자는 직접 제3자에 대해서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효가 완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시효 완성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갑이 병이라는 애한테 등기를 넘기기는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상속인이라는 거예요. 예? 상속인.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앞전서 봤던, 예? 이렇게 갑을 대위해가지고 말소 청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랑은 다르게 이런 경우에는 을이 병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렇죠? 상속이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포괄승계 그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만약에 상속이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당사자 지위에 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속받은 이 상속인 병 있죠. 얘가 갑이 지금 원래 갑이 당사자죠. 병이 이런 당사자 지위에 선다는 겁니다. 거의 동일시하게 본다는 거예요. 갑이랑 병이란 놈을. 포괄성경합이요? 예, 포괄승계죠. 포괄승계.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탁 승계가 되기 때문에 등기 청구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상속이니까. 그거를 매매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매매로 만약에 가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거 왜냐? 매매로 만약에 가장을 하지 않습니까? 매매를 실제 매매한 걸로 돼 있으면. 그건 무효죠.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가장매매 무효지 않습니까? 통정의 표시 무효죠. 예, 좋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 차례입니까? 예, 3번이 없죠. 죄송합니다. 자,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취득 시효 완성 사실아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와 같은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취득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이 있죠.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예? 이 절대가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적극 가담 나왔습니다. 적극 가담. 좌우튼간 우리 시험에서 이 적극 가담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판단을 할 필요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는 그냥 바로 이건 반사유입니다. 반사유질서 법률행위에 나오죠. 총칙에. 그거에 해당한다고 이게 적극 가담이. 그럼 바로 무효예요.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예, 적극 가담 잘 봐두시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자, 지금 을이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을 했고 이제 갑이 이제 이거를 시효 완성한 이후에 제3자한테 팔기는 팔았는데 이 전까지 갑이 병한테 갖다 판 거는 모르고 판 거였어. 모르고. 예? 을이라고 하는 애가 시효 완성을 했다는 걸 모르고 갖다 판 거였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 갑이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아, 이제 나 망했구나. 예? 이거 알게 되겠죠. 요런 경우에 갑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병한테 제3자한테 이렇게 넘겼다 등기를 그러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행위가 돼요. 불법 행위가 된다고요.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판례가.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제3자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은 갑과 병 사이에 있었던 이 매매 계약 자체가 그냥 무효라는 겁니다. 절대적 무효. 그냥 반사유니까요. 이거는 반사유질서 법률행위니까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판례가. 예. 그러면 시효 완성을 안 했을 때는 팔면 안 되는 거네요. 예, 팔면 안 되죠. 아니 원래 해줘야 되죠. 재판인데 예. 어쨌건 20년간 예. 자기가 권리 행사를 안 했다 해도 예. 20년 후에라도 그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하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이거 읊게 돼야 됩니다. 예, 선생님 질문하십시오. 예. 네네. 우리 그 갑이 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갑이 악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입증을 해야 될 이게 실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을이 이제 시효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갑한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을이 등기 청구를 했어요. 나한테 등기 달라고. 근데 갑이 나 등기 넘기기 싫어. 그냥 갖다 팔아버린 겁니다. 요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등기 청구를 안 했을 때 파는 그게 불법이라는 말입니까? 알고 네, 그렇죠. 알고 있었으면. 등기 청구를 만약에 안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갑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모르고 팔면 괜찮다고요. 선이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을이 시효 완성했다라는 거를 갑이 모르고 만약에 팔았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제3자 이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이제 을은 그냥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 뒤에 을이 만약에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알고 판매한 걸 알고 예. 갑이 병에게 판 거를 알고 이제 내가 시효된 걸 그때 알고 소송을 걸면 그때 늦은 겁니까? 예, 늦은 거죠. 늦은 거죠. 예, 그럼 늦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좋네요, 갑자기. 예? 갑자기 의욕이 막 솟구치네요, 갑자기. 예. 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문제 한 개 봤고요. 자, 지금 시간 조금 남았기 때문에 밑에 문제까지 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 신탁이자 해지가 돼가지고 등기 명의가 명의 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놈과 을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둘이서 이제 명의 신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명의 신탁이라는 걸 딱 하게 되면은 이 갑을 예를 들어서 자, 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수탁자라고 했을 때 원래 소유자는 갑입니다. 네? 소유자 갑이에요. 소유자 갑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을한테 넘겨놓는 거예요. 네? 재산을 빼돌리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 수탁자 얘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처럼 보이고 있죠 지금. 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 둘이서 명의 신탁 약정을 했기 때문에 갑이 실질적인 소유자고 을이 대외적으로 등기부 상에는 지금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명의 신탁입니다. 명의 신탁 관련해서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특별법 가게 되면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좀 자세하게 지금 우리가 하게 되니까 지금은 명의 신탁이 이런 거다라는 거 말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시효 완성을 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병이 시효 완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뭡니까? 이 등기 청구는 을한테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 명의 신탁이 자 해지가 돼가지고 을한테 넘어가 있던 등기가 이제 갑에게로 복귀했습니다. 등기가 복귀했어요.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병이 등기 청구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못합니다. 등기가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문제 보시면요. 자,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했었죠. 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가지고 계속 점유를 한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까먹었습니까? 예.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매수인이라는 말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을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갑한테 등기 달라고 이렇게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 을이 현재 갑한테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자, 제발. 자,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안 걸린다고요. 자,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예.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매수인 을이 해당 목적물을 뭡니까? 자, 인도를 받아가지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비록 등기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에? 안 걸린다고요. 안 걸린다고요. 이거 쉬운 거예요. 안 걸린다고요. 자, 원래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죠. 근데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은 안 걸린다고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취득시효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취득시효 재밌죠? 예, 취득시효 재밌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설명을 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또 금요일에 또 만나야 되겠죠? 예, 금요일에 또 소유권 남은 부분들. 소유권 지금 뒤에 남은 부분들 중에서, 그, 공유 파트가 좀 중요합니다. 공유 파트. 예, 공유 파트까지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으시고요. 수업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